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네, 조재윤 씨 박혜진이던데요. 7월에 있었던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생제 안정화 이거 말고 이렇게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어떤 과밀 학교 때문에 뭐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어떤 문제들을 제기 받아왔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부의 전환, 그래서 밀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전에 교육부의 방침이 신설을 가능하면 없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방침이 일단 28명 방향을 잡고 이 기회에 신설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요구가 학급당 20명을 요구하고 억제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이 두 흐름,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과 같이 많아서는 어렵다. 심지어는 10명, 15명 이런 방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고등학교 교육 환경은 전국에서 밀집도 가장 높은 이러한 상황이 되겠다 판단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전까지는 중투였습니다. 중앙투였습니다. 예, 지금 뭐 교육부 방침에 따라 남녀공학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위치는 여기 정확히 안 나왔네요. 위치는 지금 제주고 새로 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25m 도로. 그 위쪽으로 잠정적으로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고 동문회를 만났는데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제주고 동문들을 일반고 전환 여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은 일반고 두 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동문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동문들하고 의견을 나누라고도 했고, 또 동문회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3년의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학급당 학생수 줄이는 건 줄이기 위해서 증설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가 하나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특성화거나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혹시 조금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격차가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제주 동작 8개에 예를 든다면 현재 제주일고는 3학년이 16학급입니다. 중앙여고는 14학급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학교가 거대해지고 이 부분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밀도를 낮추는 것이지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학생 수 이게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 연합에 들어가는 제주시 전체 학생 비율이 43%에서 44%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이나 그리고 현재 읍면 지역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비율 그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하나 더 생기면 왜 읍면으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성적이 되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현재 동지역 8개 학교에 수용하는 인원수를 분산시킨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네네. 그러니까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8개 연합 학급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줄이면 네. 90명이 나옵니다. 90학급 정도 되니까 2명 줄이면 180명이 되는 겁니다. 분산. 예, 그 분산의 문제지 읍면 지역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를 낮추는 것이다. 현재 사실은 동지역 평균화 8개 학교, 제주 동지역 고등학교가 신설돼야 될 상황이 되었음에도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히 개발을 할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가지만 고등학교 신설을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거는 일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런 신설을 억제를 했었고, 새롭게 나온 것은 법적으로 되어서 그게 맞게 되면 신설 이런 요구가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고등학교 동지역에 신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은재 기자님께 네.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관련인데요. 아까 제주고가 지금 위치 확정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그쪽으로 받아들여도 아니,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은 잡고 있는데 아직 학교 측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거는 겁니다. 학교 측하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죠. 아니, 교육관 그러면은 권한이니까. 앞으로 4년 후에 개교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빨리빨리 지금 투표가 돼야 될 상황인데 언제쯤 학교에 부지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부지는 지금 시설 결정을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시설 진행된다고 결정을 보고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20명 이하에 대한 요구가 또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근데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저는 28명 이하로 잡으신 것 같은데 약간 그에 대한 약간 보수적으로 이게 학급당 학생 수를 잡으신 건 아닌지 혹시 뭐 그렇게 잡게 되는 뭐 한계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좀 추가 증설하기 모듈형 교실이 설치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다른 방법은 좀 없었던 건지 한계가 있었던 거 좀 궁금합니다. 제주시 동지역 부지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부중학교 부지 무진장 어렵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혁을 하면서 학교 용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급 밀도를 낮추는데 왜 고등학교, 초등학교하고 차이가 초등학교는 인구 저출산 역량을 5년 이내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 사이에 한 15년 정도 이 사이에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바꿔내면 아까 그때쯤 돼가면 학급당 20명은 자연스럽게 초저출산 역량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하려도 한 부지가 동지역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만으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고 그 부지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초중을 초중은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초중은 현재 아까도 초저출산 역량이 바로 3, 4년 후부터 영향을 받을 텐데 새롭게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었을 때 이동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라는 것과 현재 과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원도심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개가 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가져가야 될 텐데 현재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로 일단 내년에 들어가면서 30명 이상 되는 것을 늦추고 있고요. 지금 영평초가 밀집도가 학급수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과학단지 전체적으로 진전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용지를 학교 용지를 협의해서 확보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이 학생 수 늘어나는 것과 그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적어도 한 400명 정도는 내 학교를 생각하는데 그 추후까지 그 주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정 학년 같은 경우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황금대 있지 말고 학년될 겁니다. 원래 제주도에 태어난 숫자가 한 5,900명 정도인데 지금 숫자는 7,200명이 됩니다. 한 20% 이상이 폭발적으로 결입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단기간 내에 수용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신설 계획을 세워서 완공까지 가면 빨라야 3년입니다. 사실은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빨라야 3년입니다. 4년 정도 아무리 적게 자고 4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늘 상존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질문이 네. 예. 저 제주경제일보의 김도훈 기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제주고등학교 위쪽이라 그러시는데 위치가 제주고등학교 그럼 경내에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제주고등 부지가 약 9만 평 됩니다. 그 골프장 있는 그 서쪽 그 사이에 2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금방 도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다양한 그 교과과정 과목을 이제 운영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분이 그 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주고등학교 경내에 위치한다면은 그 인접해가지고 2개의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고등학교를 하나로 집적화시켜서 일종의 대학 캠퍼스처럼 좀 대규모 집적화시켜서 학생 수를 늘려잡고 시설을 유휴시설을 좀 없앨 수도 있고 시설 그 활용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비록 이번이 경우만 아니고 다른 경우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교육시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학교가 신설이 되게 되면 그 학교 부지는 이제 제주고하고 분리가 됩니다. 예, 분리가 됩니다. 과거에 과양에 제주농고, 중앙중, 이중, 일고 있었고 세습부지 제주중앙여중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에 제주고 부지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25m 도로가 나면 모든 게 분리가 됩니다. 일단은 그런 가운데 아까 캠퍼스형 그 부분을 동문에서 여러 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3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 오연중고등학교나 저 제주제일중고등학교나 또 제주중학교하고 제주상고 다 같은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시설도 공유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강의를 하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시설도 활용도가 높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통합학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래 학교가 그렇게 가야만이 좀 학령 인구가 이제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하니까 폐교되는 사례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지역의 폐교까지는 좀 그렇고요. 예, 물론이죠.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하나의 안으로. 알겠습니다. 예, 특히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사 인원 확충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선배님 말씀대로
뭐 학교 부진에 뭐 신설이 아니고 부지 뭐 증설이라든지 새로운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데 혹시 이거 기재부나 이런 데서 협의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시작 이렇게 발언해놓고 이제 곧바로 이제 협의를 들어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예. 사전에 협의해서 되진 않고요. 예. 그거를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될 텐데 예.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가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고요. 아직 협의 전혀 안 됐던 거죠. 사전 협의는 아닙니다. 예.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거가 됩니다. 네. 네, 저 국민일보 문정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에 첫 학년이 이제 개교를 할 텐데 개교를 하면 첫 학년이 모집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우리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일반 계고 선발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학생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비율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이 연합에 들어가는데 친절되면 요 숫자만큼 더 늘어날 거냐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율로 아까 제주도 전체 43%에서 44%가 제주시 동지역 연합 수용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290명으로 예상하는 이 한 학년 정원이 기존의 제주시 동지역 8개 일반대고 거기에 그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는 걸 다 가져오는 네. 거지. 그러니까 290명에서 3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으로 290명을 수용했다면 28명으로 290명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읍면적이나 특성화구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밀도를 낮춘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CTV 김용환 기자인데 예. 학교 시설 말고 자유학년제 관련심 좀 예, 그렇게 하죠. 최근에 그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인지 아니면 폐지인지 축소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국의 좀 이게 수정하게 된 배경과 학교 현장의 혼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자유학기제를 제주도가 가장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그리고 가장 늦게 자유학년제를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있나? 대입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조금은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이제 자유학기제의 성취평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도입되는 흐름을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 시장 25년도부터죠.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첫 완성된 고교학점제 대상 학생들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자기 선택 과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과목을 선정한다는 것은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A라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경제학을 전공해 이수하라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발하는 대학에서. 그렇다면 그 과목을 선정을 해야 자기 진로를 선정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계속 문리과 나눌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2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하는 친구가 늘 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교육이 도입 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은 너무 중학교 1학년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은 있었으나 취지나 여러 가지 미래에 적합하다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학년제로 갔던 것을 이제는 1, 2, 3학년의 전체로 진로교육과 연결시켜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꿈기, 있기 1, 2, 3, 1, 2, 3학년까지 연결돼서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1, 2, 3학년까지 연결시켜서 진로교육을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교학점 선택을 할 때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안지영 기자입니다. 예. 그 신설을 임기 내에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게 될까 했는데 아무래도 임기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라서 이것이 아무래도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영향이 좀 있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쨌든 밀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35명이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남녀 편차 때문에 40명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든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기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한 반에 20명씩 4개 반 80명 하는 것과 30명씩 4개 반 120명 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교사의 업무를 덜어준다면 실질적으로 되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입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러한 요구가 컸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방법 중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외고 부분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던 거고요. 이 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은 밀집도를 낮추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잡은 거고 지금 이 시기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봐서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원의 hen시영 기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신설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2025년도에 학급당 학생 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학생 증가 추세로 보면 그 2025년도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지금 가장 어려움이 아까 7,200명대의 학생들입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지금 상태에서 30명으로 모든 학교의 교실들 풀 가동해도 특별히 전부 없애고 이렇게 해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43%에서 44% 수용률을 낮춰가지고 40%로 해서 읍면지역 이렇게 보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까지 읍면지역 학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읍면지역으로 가서 8학급으로 늘어났다가 5학급 내학급 되면서 읍면지역에 맞게 학교가 성장하는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읍면지역 학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 비율을 유지해서 읍면지역도 현재 규모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을